집박사 이야기 오늘 제목은 누수냐, 결로냐, 빌라 꼭대기층의 기상천외한 물물물입니다. 집과 물. 여러분은 주택에 있어서 물이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은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이 집박사의 생각입니다. 언제든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배관을 타고 주택 내부를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누수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는 부위를 찾아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누수가 바로바로 탐지되는 건 아닙니다.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가 있습니다. 한다하는 누수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탐지를 의뢰하지만 모두 고개를 젓습니다. 이쯤 되면 집주인은 물이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참으로 희한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눈이 내리며 강추위가 시작되던 날 빌라 5층 꼭대기층에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문자와 함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그 영상입니다. 전등 틈으로 물이 비오듯이 떨어집니다. 세입자의 문자에는 작년 겨울에도 눈이 올 때 그랬다는 말을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물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건은 이렇습니다. 1. 급수배관이 지나가지 않는 빌라 꼭대기층이다. 2. 작년 겨울에도 눈이 올 때 그랬고 이번에도 눈이 왔다. 3. 겨울이 지나면 비가 와도 멀쩡하다. 집주인은 누수 전문가를 수소문해 그와 함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누수 전문가 A 사장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자 옥상에 있는 배수구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이를 종결했습니다. 이 사진이 A 사장이 작업한 부분입니다. A 사장은 옥상으로 떨어지는 물이 밖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만든 배수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배수관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며칠 후 다시 눈이 오던 날 새벽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또 물이 떨어져요 하는 문자와 영상을 보내온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집주인이 집박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중개로 산 집이니까 당신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며 세입자가 자기에게 보내온 영상을 보내주고 눈수 전문가 A 사장이 옥상을 콘크리트로 막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집박사는 직감적으로 집주인이 데려온 A 사장은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옥상 배수구와 방안 누수를 연결시킨 것인가, 또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 설계자가 배수구 4개를 만든 것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멋대로 콘크리트를 부어버리고 가버리다니. 집박사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누수에 노련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가보겠다. 그럼 A 사장은 왜 배수구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을까요? 집박사는 그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빌라 꼭대기층에는 급수배관이 지나가지 않는다. 작년 겨울에도 눈이 올 때 그랬고 지금도 눈이 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다. 즉, 눈 녹은 물이 배수관을 따라 내려가다가 파손된 배수관 사이로 방으로 물이 흘러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1. 눈 녹은 물이 배수관으로 유입됐고 2. 배수관으로 유입된 물이 파손된 배수관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고 3. 물이 떨어져 천장 아래 은박지에 고였고 4. 많아진 물이 한꺼번에 형광등을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A 사장은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연신내 누수귀신 S 사장에게 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누수귀신이란 말은 사실은 집박사가 붙인 별명입니다. 그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누수,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못 고치고 손 떼고 나간 현장을 받아 손쉽게 해결하는 것을 서너 차례 목격한 뒤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럼 누수귀신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주택 임대업을 하시는 분, 주택 꼭대기층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 또는 누수를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누수귀신은 옥상부터 살폈습니다. 그는 먼저 옥상의 방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방수 공사는 1년 전에 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귀신은 콘크리트로 막은 배수구에 관심을 갖고 콘크리트를 밟아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배수구를 젓가락으로 쑤셔보기도 했습니다. 계단실로 내려와 현관 귀퉁이에 있는 물의 흔적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것도 이번 일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방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지금은 물이 안 새지만 물이 흐른 흔적이 역력합니다. 천장에 고인 물이 바깥쪽으로 흘러 몰딩이 휘어져 있습니다. 귀신은 일단 가로세로 60cm 정도의 점검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간단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점검구를 만들어 오랫동안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천장 일부를 잘라내고 관찰을 시작합니다. 점검구를 통해서 살펴본 내부 모습입니다. 단열을 위해 붙인 스티로폼이 까맣고 바닥도 물이 고였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귀신은 플래시를 비추고 세심하게 들여다봅니다. 전선을 타고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스티로폼이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위쪽이 며칠 전 A 사장이 배수관을 막은 자리입니다. 그럼 이 위쪽에서 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누수가 맞을 것이다. 물이 있네요. 귀신은 천장 바닥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물을 손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 것일까?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때 귀신은 전기복스 안에 있는 검정색 전선에 물방울 하나가 맺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물 있잖아. 여기 물방울이잖아요. CD 파이프로 물 들어온 거예요. 귀신은 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단정한 뒤 홈과 육각복스를 제거하고 정밀한 탐색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결로예요. 누수 아니에요. 집 박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결로인데 그렇게 비 오듯이 물이 떨어진다고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귀신과 집 박사는 현장을 철수했습니다. 귀신은 집 박사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것은 결로입니다. 방 안에 더운 바람이 CD파이프 구멍을 타고 올라가다 옥상 콘크리트층 철근에 묶여있는 CD파이프 안에서 물방울이 생겼고 그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 단열 은박지에 고였다가 은박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와락하고 흘러내린 거죠. 세입자가 눈이 오는 날만 그랬다는 것은 눈이 오는 날은 추우니까 난방 온도를 높였겠죠. 그럼 이슬이 더 생기기 쉽고 귀신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 눈 오는 날 세입자는 방 안의 난방 온도를 25도로 높였다. 2. CD파이프 안으로 더운 공기가 들어갔다. 3. 더운 공기가 옥상 콘크리트층에 차가운 CD파이프를 지나다 물이 되었다. 그쪽 CD파이프는 외부와 가깝게 묻혔다. 방 안 온도는 영상 25도, 옥상 온도는 영하 15도이므로 40도 차이가 난다. 4. 떨어진 물방울은 일단 단열은 박지에 모였다가 일정한 무게가 되자 형광등 아래로 쏟아졌다. 귀신의 생각이 맞는지는 시간을 두고 하나씩 검증해야 합니다. 며칠 후 귀신은 CD파이프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폼을 쏘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눈이 오면서 영하 12도까지 가는 날이 일주일 정도 계속됐습니다. 세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엊그제 눈 많이 오고 굉장히 추웠는데 어떤가요? 새벽에 들어와서 확인 결과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귀신의 가설은 완벽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며칠 후 현장을 최종 확인하고 형광등을 원위치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거 처음부터 결로라고 생각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참 의외다. 결로로 그렇게 비 오듯이 물이 쏟아질 수 있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집 박사는 그동안 많은 주택의 누수 사례를 보았지만 이번 경우는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